태풍 송다가 한국이 아닌 열도를 지날 것이라는 소식에 발칵 뒤집어진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을 지날 때 태풍의 영향으로 오키나와 일대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 초속 20m로 오키나와를 집어 삼킬 듯한 크기로 발달한 5호 태풍 송다는 역대급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져 많은 일본인들은 오키나와를 살려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특히 5호 태풍 송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이후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한반도 서해에 머물 것이라 예측했지만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던 태풍이 어째서인지 커브를 틀며 중국 상하이에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중국과 일본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다며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오후 5시 독일과 유럽 기상청들은 중국 상하이를 머물던 태풍이 열대저기압으로 변해 서해안과 수도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마저 나왔던 것입니다. 한때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 세력까지 발달하여 중형급 태풍으로 예상했지만 태풍의 세력이 다소 쇠약해진 상태여도 여전히 초속 23m 전후의 강풍을 가지고 있기에 태풍은 태풍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에는 소형 태풍으로 취급받고 있는 송다지만 바람은 약할지 몰라도 엄청난 양의 비를 가지고 북상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7월 29일 오후 9시경 5호 태풍 송다가 일본 오키나와를 북상했고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며 올해 한국의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 동안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에도 안심하라던 일본 정부가 태풍에 의해 열도가 무릎을 꿇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월 28일 새벽 유럽 기상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태풍 5호 송다의 이동 경로가 말도 안 된다며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송다가 오키나와 해역을 지나 상하이에 접근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러나 상하이에 머물던 태풍이 경로를 또다시 북상하면서 서해안과 한반도 수도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태풍의 행보에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또한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태풍의 위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5호 태풍은 일본에 간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던 일본 기상청이 7월 29일부터 오키나와와 가고시마에 닥칠 것이라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태풍 송다는 7월 29일 오후 10시경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 현재 송다의 최대 풍속은 18m로 태풍의 기준 17m를 약간 넘는 정도이며 태풍의 규모를 나타내는 크기는 소형급 태풍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소형급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본 기상청이 더욱 우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29일 오후 11시경 태풍은 약 56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경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상관측센터는 2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일본 오키나와에는 시간당 80mm, 24시간 강우량이 많은 곳인 가고시마현 아마시에는 1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태풍 송다가 강타한 가고시마는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며 강풍 직경 840km의 열대폭풍의 위력 앞에 우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휘청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분노하던 일본인들이 드디어 한국도 일본과 같은 태풍이 강타할 것이라며 좋아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닥칠 때에는 태풍이 아닌 열대 저기압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7월 31일 오전 9시경에는 중국 상하이에 강타해 중국에 한동안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왜 한국인들은 일본처럼 피해를 입지 않냐며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29일 오후 11시경 규슈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아마미에서 배수로가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도로와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태풍 송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상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져 선착장에 선박된 배들이 엄청난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며 건장한 성인 남성도 비바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위력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형 태풍급인 송다가 이렇게 강한 건 말도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윽고 태풍 송다를 시작으로 열도에 수십 개의 태풍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많은 일본인들은 한반도로 피난 가야 한다는 여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를 몰고 온 5호 태풍 송다가 오키나와에 북상한 가운데 현재 열도에서는 규모 6.1의 지진과 기록적인 폭우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후쿠시마에서도 대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후 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중단되는 등 후속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며 일본인들이 자랑하던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열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가노현에서는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강타해 빗물이 성인 무릎까지 치솟아 도로를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기상청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 빗물이 내릴 것이니 폭우에 주의하라는 일본 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이날 도쿄도는 폭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이날 체감온도 35도에 달하는 역대급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면 폭우 경보령이 없었던 나가노현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질 사실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태풍 송다의 움직임이 과거 일본 열도를 괴롭혔던 태풍 파사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제15호 태풍 파사이는 955헥토파스칼, 10분 풍속 44m로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등급을 매우 강한 태풍인 4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5호 태풍 송다도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기상청들을 당황케 만든 태풍 송다로 인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던 일본 기상학자들조차 일본 정부가 신속히 태풍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제주에는 30일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이며 일요일인 31일 낮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주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산지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300mm를 넘어설 수도 있어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등에도 80mm 이상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처럼 한국도 막대한 피해가 없도록 만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민들이 아무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